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크리스마스 전 초당적 추가 부양안에 급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보건 전문가들이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연일 최악을 기록하면서도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걸프 지역의 이슬람 국가 바레인이 오늘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웨스트민스터 아파트 세입자들이 트럼프 일가가 편법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위한 총력전을 나섰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직원 5명이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해 수십만 달러의 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부양안 협상에 타결이 시급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9,08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추가 부양안에 대해 크리스마스 전에 협상을 타결시키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미치 머커너 공화당 사원 원내대표는 전화통화로 이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양당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예측됐던 머커너 원내대표가 생각을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머커너 대표는 그간 주 지방정부 지원을 제외한 5천억 달러 규모 부양안을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사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양당 사원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시한 9,080억 달러 규모 초당안에 대해 지지를 밝혔습니다. 온건파 양당 사원 의원들이 모여 제안한 이 부양안은 1,600억 달러 규모 주 지방정부 지원, 2,880억 달러 중소기업 PPP, 160억 달러 백신 개발과 추적 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실업급여는 총 1,800억 달러 규모로 실업자 1인당 일주일에 300달러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는 오는 11월 11일까지 2020에서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1조 4천억 달러 규모 옴니버스 예산안 패키지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경 장벽 자금, 이민자 수용소 등의 민감한 지출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럴 경우 또다시 단계 예산안만 처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머커너 원내대표는 1조 4천억 달러 규모 예산안에 코로나19 경기 부양 자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국적인 인명피해가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일 최악의 사태로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이보다 더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추가 지원 없이는 9.11 비상전화 체계가 붕괴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7만 3천여 명에 이른 가운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37개 기관이 발표한 코로나 현황 예측 모델을 종합한 결과 크리스마스 주간에만 최대 19,5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연내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33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현황 집계 사이트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10만 226명을 기록하며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입원 환자 중 중환자실 입원은 19,396명, 산소호흡기 환자는 6,8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의 수용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어 지난 봄처럼 환자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의료 대란 재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의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962명,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은 5.19%를 기록했습니다.
감염률은 전날 4.8%에서 0.4%포인트가량 더 상승한 것이며 락다운 조치로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한 지난 5월 27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어제 주 전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9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버겐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4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가 지난 봄에 최고 기록을 넘어선 가운데 각 주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누가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받을 것인지와 관련한 계획 초안 작성에 나섰습니다. 초기 백신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각 주들은 건강과 경제적 우려 모두를 고려해 접종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미국의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걸프 지역의 이슬람 국가 바이레인이 오늘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이레인은 영국에 이어 화이자 백신을 두 번째로 승인한 국가가 됐습니다. 동남아 출신의 저임금 노동자들도 다수 살고 있는 바레인은 걸프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우방국으로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작은 섬 왕국입니다. 바레인 정부에 따르면 인구는 160만 명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사망자 341명을 포함해 총 8만 7천여 명이며 완치자는 8만 5천 명 이상입니다. 오늘 관영 바레인 통신사 BNA는 당국의 백신 사용 승인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데이터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레인은 얼마나 많은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구입했는지는 즉각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지난달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을 의료진에게 긴급 사용하도록 승인한 바 있고 이미 6천 명 정도가 시노팜 백신으로 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사용 승인 이틀 만에 이뤄진 바레인의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으로 유럽연합 등 일각에서 성급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화이자의 백신 보급이 한층 힘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바레인 왕국이 당면한 문제는 화이자 백신이 요구하는 섭씨 영하 70도의 초저온 보관 및 배송 설비입니다. 바레인은 여름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중동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왕국의 기후 특징이 백신 운송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레인은 인근 아랍에미리트에서 두바이에 본사가 있는 장거리 항공사 에미레이트가 이미 초저온의 백신을 배급할 자체 설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화이자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올해 코로나19 백신 출하 목표를 기존 1억 회분에서 5천만 회분으로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2021년에 5억 7천만 회분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추가로 6억 회분을 전달하는 옵션 계약도 함께 돼 있다고 발표한 바 있어 향후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협약을 맺은 국가들이 처리할 백신 공급량 대처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각종 민영사상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법으로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받았다는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웨스트민스터 아파트에 거주했거나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30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아파트 시설 개선 비용을 부풀려 임대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아 챙겼다며 이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대료 초과 이익분과 이자, 3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트럼프 대통령에 붙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가 지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소유했는데 이 기간 동안 트럼프 일가는 시설 비용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20% 정도 인상해 받았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구제하고 있는 뉴욕은 시설 개설 비용에 대해선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5만 달러를 들인 보일러 관련 비용을 6만 달러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중대한 재정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는 30여 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1992년 이후 집세를 받은 아파트 1만 4천여 채의 모든 세입자들이 잠재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선포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앞두고 취임과 동시에 총력전을 나섰습니다. 취임까지 한 달 보름가량 남은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할 수장을 지목했으며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유임시켰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뜨거운 감자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취임일부터 100일 동안 전 국민 착용을 요청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CNN 방송,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으로 제프 자이언츠를 지명했습니다. 자이언츠는 바이든 인수위 핵심 인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 주지사나 주정부 당국자들과의 연락책으로 일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파우치 소장에게 유임을 요청하는 한편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온 파우치 소장을 연임시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찬반 갈등이 치열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선명한 화두가 제시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일부터 최소 100일 동안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겠다는 대국민 행동 요령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이며 백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즈음해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때 이런 뉴스가 나왔다며 파우치 소장을 포함한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에게 여행 자제, 대규모 모임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맨하탄 연방검찰은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한 해 평균 36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직원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기소된 5명 중 선로 보수 책임자인 56세의 토마스 카프토 씨는 2018년 10월 하루 동안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무려 15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1,217달러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토마스 씨는 그 시간에 근무 장소에서 55마일 떨어진 한 볼링장에서 볼링을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의 경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서 30년을 근무한 카프토의 정규 근무 시간은 1,68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당 40시간을 넘어 매일 평균 약 10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보고하고 한 해 동안 초과 근무 수당 약 34만 4천 달러를 포함해 총 46만 1,000달러를 급여로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42세 미첼 건더선 씨는 2018년 어느 날 하루 동안 교대 근무 오버타임 수당으로 2,481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과 근무를 했다고 보고한 시간에 애틀랜틱 시티에서 열린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건더슨 씨는 버지니아주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뉴저지에서 열린 한 플레이스에 참가했던 시간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보고하고 수당을 챙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5명은 2018년 한 해 동안 각각 34만 8천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려 MTA의 급여 순위에서 1위, 4위, 5위, 11위, 12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는 기소된 5명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오버타임 수당 청구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이르면 15일, 모더나의 백신은 오는 22일에 뉴욕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 화이자 백신 25만 4,250개, 모더나 백신 21만 1,275개 등 총 46만 5,525개의 백신이 1차로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백신 배포 초기에는 뉴욕시 내 코로나 급증 지역 27곳에 먼저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로원과 의료 종사자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포트리, 리지필드 등 북부 뉴저지의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스버겐 차량국 사무소가 한시적으로 오는 17일까지 폐쇄됐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어제 노스버겐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2일 오후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플레밍턴 사무소도 직원 감염으로 인해 지난 2일 오후부터 적어도 16일까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차량국 사무소 총 39곳 중
11곳이 코로나 감염 사태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의 박동우 사무총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전에 참전해 희생하신 미군 용사 36,492명 모두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미국에 건립하는 사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미국 최초의 역사적인 기념비를 캘리포니아주 플러턴에 건립하려고 기금 모금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총 건립 예산 72만 달러 가운데 건립위원회가 그동안 41만 달러를 모았으며 한국보훈처가 21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청원은 여기서 모자라는 1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함이며 청원 마감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나소 카운티가 지난 2일 코로나 사태로 최근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2022년에서 2023년 재산세 산정을 위한 부동산 가치평가를 1년 동안 잠정 중단하면서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가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이번 부동산 가치평가 보류 조치에는 주택과 함께 상용 부동산도 포함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일부 지역은 지난 여름 수개월 동안에만 순식간에 10% 이상 오르는 등 역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년 4월 초까지 코로나로 숨지는 사람이 52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 한 명쯤이라는 마음이 모여 이 큰 숫자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백신보다 빨리 확진자를 줄이고 의료진을 돕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